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생소한 질환인데요. 극상 모포 각화증. 아마 환자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실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외래로는 많이 내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체에서도 종종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 제가 오늘 희귀질환이지만 한번 강의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극상모포 각화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먼저 각화증이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공에 가시 모양의 그 각질, 하나의 전분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한 생기는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구진이 발생하는 병리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때 극상모포 각화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극상모포 각화증의 하나의 정의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모공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형성한 하나의 또 염증성의 각화성의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또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의문점을 항시 가져야 됩니다. 이 퀘스천 마크를 가져서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해필 왜 모공에 가시가 돋칠까요? 뭐 돌기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왜 모공에는 자꾸 염증도 잘 생기고, 또 염증 부위에 왜 각화증이 생기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그 증상에 대한 병리 기전을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범인을 잡으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부위의 다양한 정황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인체에서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함에 있어서 그 정황 증거들, 인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아주 희귀성 질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어야 근본적인 치료 방법과 치료 원칙을, 하나의 치료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극상모포 각화증의 하나의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한 그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상모포 각화증의 원인은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인터넷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각화가 되는지, 왜 돌기 형상의 모양이 되는지, 그거 설명해 놓은 인터넷 자료들, 논문 자료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러한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병리 기전을 제가 또 자세하게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극상모포 각화증의 원인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체온의 항상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 하이포살라무스라는 시상 하부에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37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어떤 팩터에 의해서는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첫 번째로는 이 모공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 계속 궁금증을 가져셔야 됩니다. 왜 모공일까? 또 가시 모양의 돌기는 왜 형성이 되는 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구진, 작은 언덕과 같은 조그만 발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곽화증이 생기고 있다. 자, 호발 부위는 우리 목 부위, 또 팔, 다리에 이 펴지는 부위, 관절 쪽에 펴지는 부위에서, 자, 이건 관절 부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서양의학적,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연고를 쓴다든지, 또 살리실산, 이건 하나의 염증 치료제죠.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을 좀 없애주는 이 바셀린, 보습제를 쓴다든지, 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부가 건조하고 곽화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염증이라는 사실은 알겠단 말이죠. 그래서 살리실산 같은 염증 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함유 연고를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치료는 하나의 표면적인 임시 방편의 치료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극상모포 각화증이 왜 발생했느냐를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시 다른 또 질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내 몸이 병들었을까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병들었던 이유, 반대로 내 몸이 그러면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질병의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항시 이 그림을 꼭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 그림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자, 면역과 무병 장수론에 있어서 항시 내 몸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야만 내 몸이 건강할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항시 내가 태어났을 때의 온도 37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만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부온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수명이 단축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수명이 단축이 될 때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 다양한 질병 중에 극상모포 각화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려면 심부온도, 태어났을 때의 이 심부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와의 상관관계를 꼭 좀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은 그냥 체온이 아닙니다. 심부 체온과 피부 체온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것은 심부 온도다.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이 피부 온도입니다. 이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자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는 올려서 항시 체온 37도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체온의 항상성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항시 심부온도가 낮아질 때,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심부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심부온도가 자꾸 장기간 내려갔을 때 내 몸에 생리적인 또 병리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생기는지를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가 상승이 되겠죠. 자, 피부온도가 상승이 되면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이 약하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겁니다. 바로 표면 장력의 약화. 온도가 상승되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 이 억력은 강해지고요.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뭔가 밀어낼 때 우리가 가시와 같은 돌기 현상이 생기겠죠? 조직이 정식 비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돌기가 됐냐 이겁니다. 왜 돌기가? 바로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그 관계 때문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그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돌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상, 가시와 같은 돌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 돌연, 변이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이죠. 자, 이제 소구진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전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인체 물리학적,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지금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 다침 현상, 땀 분비 감소 현상이 생깁니다. 모공이 다칠 때는 이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면 갈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겠죠. 자, 건조해지면 갈라지겠죠? 갈라지면 피부는 그는 두터워지는 태선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밀어내는 힘은 강해지고, 자, 두터워지고, 딱딱해지고,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데, 그때 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곽화 현상이 생기는지, 바로 모공 다침 현상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극상, 모포, 각화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좀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이외에도 땀 분비가 감소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난다든지 또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하나의 질병의 과정을 제가 도식화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세포는 손상을 받겠죠.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성,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세포가 손상을 받고요. 그때 세포 내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이 네 가지의 인체에서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이러한 증상이 반복 장기화될 때 바로 질병이 생기는데, 그게 모공에 극상의 돌기 모양의 곽화증이 생기는 것을 극상 모포 곽화증이다, 이렇게 병명을 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병 발생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세포의 손상이 발생한다. 이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모공은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칠 때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게 되는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열리는 곳으로 열이 확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되는 부위에 또 피부 온도는 상승이 되고 그때 바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긁은 부위의 모공은 뭔가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게 되고 그때 돌기 모양의 융기성의 염증이 생기는데 뭔가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지면서 조직의 변형이 온다. 바로 태선화, 곽화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소구진, 곽화증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때 급상 모포 곽화증이다라고 발생 기전을 저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극상 모포 곽화증의 근본적인 치료, 3대 치료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낮아져 있는 이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 모공으로의 열 쏠림이 없어질 때 그 모공 주위에 염증이 사라지게 된다. 염증이 사라질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그러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뭔가 밀어내는 힘이 약해질 때 모공에서의 돌기와 또 각화증은 생기지 않겠죠. 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4대 치료 방법에는 저는 약물요법, 식이생활, 운동요법을 통해서 최단기간에 심부온도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극상모포 각화증 치료 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부 온도를 낮춰도 안 됩니다. 또 모공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염증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 또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낮춘다라는 소리는 내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양리작용이 있는 약물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또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고 또 한편에서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게 됩니다. 자, 열이 쏠리는 부위는 아무래도 구멍이 많은 목이라든지 관절, 우리가 관절이 펴지는 부분, 자, 이런 부분 쪽에서 열 에너지의 방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자, 열이 쉽게 방출되는 곳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져서 극상 모포 각화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참 어렵다, 만성화되고 또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주의사항도 꼭 지켜가면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